여러분, 영문법은 암기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길이 너무너무 고달플 겁니다. 영문법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문법은 암기다. 여러분,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한국으로 바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한국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문법 번역식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문법인 양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건너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영문법에 대한 암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This is my car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This is my car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한 대, 내 차, 나의 차, 한 대라고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법 책 뒤에 해설을 찾아보니 틀렸다고 나와 있었어요. 왜? 소유격과 관사는 같이 쓰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 마이가 소유격, 어가 관사라는 이야기예요.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제 생각엔 한대 그리고 나의라고 하는 분명히 명확한 뜻이 있는데도 말이죠. 너무나 궁금해서 선배님한테 물어봤더니 선배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소유격과 관사는 같이 쓸 수 없다고요. 장난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소유격과 관사가 같이 쓸 수 없다면 왜 그런 겁니까? 선배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규칙이야. 언어야. 언어는 규칙이니까 암기해야 해.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매우 과학적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왓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무엇인지를 달달달 외우는 습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원리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왜? 라는 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많은 문법 사항 중에 비투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정, 운명, 의도, 가능, 의무로 나눠 놓고요. 예정일 땐 뭐뭐 할 예정이다. 의도일 땐 뭐뭐 할 작정이다. 이런 식으로 배열해 놓고 5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짓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b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보어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을 왜 5가지로 나누는 것입니까 도대체? 현재 완료요? 여러분 완료, 경험, 결과, 계속 4가지로 나눕니다. 거기에 적절한 부사, 알맞은 부사와 알맞은 동사를 넣어놓고선 달달달달 외우게 시킵니다. 문제는 뭐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개념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왜 4가지로 나누어 암기시키냐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산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왜? 라고 물어보는 게 본성입니다. 영어도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왜? 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함께 공부하셔야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영어 영문법 더 이상 암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어는 그럼 과연 암기일 것이냐? 여러분 단어는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 간다 간다 모.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필리핀 말이에요. 너 참 잘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안 간다 간다 모의 뜻을 몰랐다면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다면 아예 해석조차 그리고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단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데 매우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암기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기본적인 어휘가 토대가 되어야 회화도 가능한 것이고 문법, 독해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중에 단어 부분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수거는 암기이냐? 많은 수험생들, 많은 학생들은 이 수거집이라는 것을 들고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해요. 자, 한 번에 외워지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타깝게도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look for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뭇을 찾다라고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요, 얘는 뭘로 이루어진 거죠? look이라는 단어와 for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look이라는 보다라는 뜻과 for, 목적을 나타내는 뜻, 이 두 가지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처럼 달달달 외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look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다예요. for는 무슨 뜻이죠? 예, 전치사로서 for는요, 목적을 나타냅니다. This train is for 청량리. 이 for는요, 이 열차는 청량리행 열차입니다. 목적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for가. 그러면 무언가를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그래서 무슨 뜻이 나온다? 찾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거 look이라는 뜻, 보다입니다. after는요, 뒤에서란 뜻이죠. 자, 아기 한 명이 저기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서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놀고 있네. 그렇죠? 그 아이가 놀다가 또랑에 빠졌어요. 그 딱 보고 또랑에 빠졌군 이러고 집에 갑니까? 아니죠. 가서 뭐 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돌보다라는 의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look into 어떻습니까? look은 보다란 뜻이었죠. into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in, 안쪽, to는 방향, 즉 어떠한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을 look into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집을 들여다볼 때 look into the house, 그 집을 들여다볼 때 변태입니까? 변태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쓰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The police officer, detective 같은 형사나 탐정들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 안을 본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 그래요.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갖게 되는 거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알고 외우게 된다면 혹은 까먹더라도 문맥상 여러분이 의미를 추론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bou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bou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이거 뭐라고 외우고 있습니까? 그래요. 대략이란 뜻. 또 다른 뜻은 뭐였죠? 뭐뭐에 관하여예요. 근데 요거를 너무 별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잘못된 공부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about은요, 기본적으로 이 x를 기점으로 주변에 몰려있는 것들을 말하는 걸 abo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관하여, 왜? 그 사람 주변에 몰려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사람에 관하여라는 뜻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무엇이라면, 시간이라면 7시는 아니지만 7시 주변에 몰려있는 6시 58분 59분 7시 1분 2분 그래서 대략 7시 약 7시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과 관련된 여러분이 중요한 표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e about to 부정사예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유 몰라요. 그냥 외웠거든. 근데 투부정사 보세요. 투부정사. 이거 하려고 하다였거든요. 자, 여기 이 투부정사 행위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하는 것 주변에 지금 몰려 있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거를 막 하게 될 상황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be about to라고 한다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단순히 암기할 사항이 아니라 수거나 문법은 이해를 토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영어란 그런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영어와 수학에 대해서 차이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떡하지? 근데 영어 나 되게 못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친한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수학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선생님, 수학은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울 것이 많지만 점점 어려워지면 그래도 배울 내용은 줄어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웃기고 앉았네. 좀 치네요. 웃기고 앉았네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 용훈아, 수학은 역삼각형이야. 무슨 말입니까? 여기부터 하나씩 채워나가야 돼. 근데 채워나가다가 여기 하나 빵꾸 나면 다 무너져. 이게 수학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없고 전진할 수 없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너무나 행복하게도 기쁘게도 영어는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영어를 공부했었던 사람이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든 영어는요 요런 동그란 물통입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에 물통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요것처럼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 채워주고 싶으면 요거 채우고 요거 채워주면 요거 채우고 요거 채워주면 요거 채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게만 해주면 다 채워주기만 다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영어 못해. 남들보다 이게 하나 더 비어있을 뿐이에요. 다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얘기란 얘기죠. 여러분 영어 어렵습니까? 이제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나 너무 못해 라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제는 이해하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어디를 가든 첫 시간에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이렇게요. 몰라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가 왜 팔품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은 5가지 형식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5가지 형식.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어, 1형식을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되고 아직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이야기해요. 4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장은 이 5가지 안에 무조건 들어간대요. 무조건. 그렇다면 자, 이걸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주어는요 품사가 명사입니다. 자, 일단 이걸 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주어는 무엇이냐, 동사는 무엇이냐, 보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4종류가 있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요 자리에 무엇이 위치하냐면 단어들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단어들은요 각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구성 성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즉 이 문장 구성 성분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각기 다른 품사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들은 다 뭔지 아십니까? 명사예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주어가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얘는 뭐야? 동사. 얘는 그냥 동사예요. 다시 갑니다. 보의 품사 뭡니까? 명사입니다. 보의 품사 뭐라고요? 명사예요. 목적 품사 뭐라고요? 명사예요. 목적 품사 뭡니까? 명사예요. 목적 품사 뭡니까? 명사예요. 목적 품사 뭡니까? 명사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어에는 명사 말고 상태를 나타내 줄 때 우리가 형용사를 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어할 때 뭘 넣는다고 한다고요? 형용사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바로 형용사입니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은 몇 가지? 세 가지. 명사, 동사, 형용사. 품사 몇 가지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문장을 구성하는데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그 다음 예외적이지만 이 문장 사이에 중간에 막 껴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것을 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부사라고 정의합니다. 이 부사는요, 문장에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이 부사 때문에 문장이 어려워지니까 문장 구성 성분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문장 제거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문장 구성 성분은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지만 부사는 문장의 제거 성분이래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은 몇 가지 품사로 구성되어 있죠? 명사, 동사, 형용사. 세 개. 거기에 필요 없는 제거해줘야 될 것까지 하나? 3 플러스 1? 4. 즉 8품사를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 8품사를 미친듯이 외우고 있습니까? 개념도 모르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성 성분들을 알고서 그리고 이 제거 성분, 이 네 가지만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나머지는 문장이 길어지면서 하나씩 살을 붙여가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품사는 뭐라고요? 8품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동사, 그리고 부사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사라고 하는 것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자리에 온다고요? 주어 자리에 온다고요. 또 무슨 자리에 온다고요? 목적어 자리에 온다고요. 그 다음 또 무슨 자리에 온다고요? 보어 자리에 온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주먹보, 남자는 가입 빼고 주먹 아닌 보자기. 예, 외우기 쉬우시라고? 그게 아니라 명사는 아까도 본 것처럼 주어와 목적어, 보어 자리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동사는요. 그냥 주어 다음이죠.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어 다음에 나타나요. 형용사는요. 아까 무슨 자리? 그래요. 보어 자리였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부사는요.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죠.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죠 제가? 문장 제거 성분이었어요. 즉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 명사의 역할, 동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에 온다는 것. 그 다음 형용사든 보어 자리에 온다는 것. 부사는 문장 전체에서 제거할 부분을 우리가 부사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공부하지 맙시다. 자, 그렇다면 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명사구나, 동사구나, 형용사구나, 부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명사에 대해서 형용사에 대해서 일일이 배울 거니까 아직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구절입니다. 무슨 갑자기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는데 구절판도 아니고. 자, 여러분 이 구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문장이 아닌 거예요. 문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단어와 단어가 만난 거예요. 단어와 단어의 만남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이라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뭡니까? 그냥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문장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어 더하기 무슨 형태? 동사의 형태로 시작되는 것이 문장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와 동사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건 뭐라는 얘기죠? 구라고 얘기합니다. 가볼까요? In the park. 굽니까? 절입니까? 주어 어딨어? 동사 어딨어? 없어. in하고 the park하고 그냥 단어와의 단어의 만남입니다. 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We play soccer입니다. 우리는 한다. 축구를. 주어 동사가 있네요. 뭐라고 합니까? 문장이 있다는 얘기니까 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쉽습니다. 구와 절. 자, 그렇지만 요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다 진짜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칭과 격이에요. 자, 인칭과 격인데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이거 많이 배우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I, my, me, mine, you, your,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s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주격이라고 하는 것,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아까 우리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봤을 때 문장의 중심이 되는 게 뭐였었죠? 주어 뭐였습니까? 동사.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어요? 목적어였어요. 즉 이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주격이다 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요 목적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목적격이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나는 주어를 나는이라고 쓰고 싶어. I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다 me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갑니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국어 시간에 1인칭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1인칭이란 건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인칭의 단수라는 얘기는 1인칭의 단수라는 얘기는 누구만을 이야기하겠어요? 나만을 이야기하겠죠. 그거를 주어로 뭐라고 쓴다고요? I라고 쓴다고요. 목적어는 뭐로 쓴다고요? 나를 이라고 하는 me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복수형일 때는요. 무슨 뜻인가요? 복수? 이거 내가 복수인가? 분시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포함된 집단,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일 때 내가 포함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할 때 쓰는 we를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라고 하는 목적격 u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you 갑니다. you. 2인칭이네요. 내가 아니라 너예요. 너. 한 명이죠? 단수일 때 you를 씁니다. 목적격일 때 너를 이라고 you를 써요. 근데 잠깐만. 네가 복수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이러면 한 명이지만 자,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들 어때요? 너라는 말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요. 여러 명을 지칭할 때도 마찬가지로 you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목적격이어도 너희들, 당신들, 여러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건데, 자, 남성일 때는 우리가 뭘로 쓴다고요? he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의 뜻이에요. 자, 요 힘은요, 그를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는 뭐뭐을를 이렇게 목적격은 을로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는 he, 그를 him 됐습니까? 여자면요 she입니다. 그녀는 she, 주어 자리에 온다는 얘기고 뭡니까? her, 을을, 그녀를 이렇게 돼서 목적어 자리에 온다는 얘기예요. 자, 성별이 없을 수도 있죠. 예, 성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물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성별이 없잖아요. 컴퓨터 보고 남자군 이럽니까? 아니죠. 예, 성별이 없는 건 그렇게 중성이라는 뜻으로 it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격일 땐 그것을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복수형일 때는 뭐죠? 아까 나일 때는 우리였고 너일 때는 너희들이었지만 우리가 배제된, 너와 내가 배제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들은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주어로 쓰일 땐 그들은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목적격으로서 그들을이라고 얘기할 땐 them을 사용합니다. 자, 하나 남았네요. 무슨 격 남았습니까? 예, 소유격 남았습니다. 이거는요, 마의 하면 무슨 뜻이죠? 나의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뭐의란 뜻이겠네요. 우리의, 너의, 너희들의, 그의, 그녀의, 그것의, 그들의. 그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뒤에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명사가 나올 거야. 왜? 나의 친구, 나의 책 이런 식으로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한정된 누구누구의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요거는요, 영어를 공부할 때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니까 다음 수업을 듣기 전까지 최소한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라고요? 영어는 이해다. 더 이상 암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